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를 넘습니다. 연 3.5%인 우리나라와는 역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더 높은 금리를 쫓아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부담이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회 연속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절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덧붙였지만 이 같은 결정에는 지금의 경기 상황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불확실성도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도 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 기계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풀리면 중국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 전망했지만 기대만큼 매출이 회복되진 못했습니다. 유럽하고 중국이 조금 하향세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춘 배경도 중국과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국 경기와 반도체 수출 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한 분기 정도 뒤로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의 전망치 1.4%는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보다도 비관적입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역성장한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국으로의 그 긍정적인 효과도 좀 전파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다만 한은은 IT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심화된 경기 부진의 충격이 가계나 금융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조업 경기가 좋았던 덕분에 영업이익이 쌓여 완충작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고용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줄고 있다며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같은 취약 부문에 대한 위험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그렇다면 올 1분기 우리 가게는 얼마나 돈을 벌고 썼을까요? 이 통계를 살펴보니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듯 싶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여윳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비 20만 원, 대출이자 12만 8천 원. 이 60대 여성의 1월 지출 내역입니다. 가스요금은 1년 전보다 7배 정도 올랐습니다. 보일러값이 나가는데 또 막 좀 틀었더니 얼마야? 4만 5천 원? 그렇게 나오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김 씨처럼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 1분위 가구의 1분기 지출은 13.3% 증가했습니다. 병원비 같은 보건 관련 지출과 연료비에 쓴 돈이 크게 늘었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면서 오락문화 지출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이자 비용이 포함된 비소비 지출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2%, 물가 상승분보다 적게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에서 지출을 뺀 여윳돈을 뜻하는 흑자액이 마이너스 47.2%, 1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로 웃돌던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사정이 유독 빠듯해진 겁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도 1년 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2분기부터는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 여파도 반영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상분 적용을 연기하고 에너지 요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에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